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비영준입니다. 자, 29회차 수요일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요번 주 비는 미사리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그렇기 때문에 비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이는데, 최근처럼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내린다고 한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비 소식이 없고 오히려 폭염주의가 내릴 거다 이런 예보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후된 모터에 더위까지 더해지면서 모터 기력 체크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이번 주는 모터가 전반적으로 중에서 중하급 모터가 배정받았습니다.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궁합이 딱딱 먼저 떨어지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서는 모터 궁합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특히 기본적으로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모터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경주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도 현장 추천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김한석이 아웃코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데 모터 공합도는 괜찮아 보이고, 일단 한꺼번에 돌리는 그림보다는 스타트를 기본적으로 0.1대를 끊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안쪽 선수들의 반격이 나온다고 한다면 휘감기가 안 되고 휘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조성인도 그렇고 김한석도 그렇고 휘찌를 들어가다가 많이 걸립니다. 차라리 붙어돌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휘감아 찌르기를 시도하다가 사이에 찡겨서 안쪽에서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고 휘감아 찌르기를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턴마크에서 서 있으니까 진로가 막히는 거죠. 어쩔 때는 아예 그냥 휘감아 찌르기가 낫지 않을까, 휘감아 찌르기보다는 휘감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휘지로 갔을 때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안쪽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있는데, 배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터 궁합도를 보여주고 있고, 정민수도 굉장히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김희용은 모터 괜찮죠. 지정훈련에서도 의지를 보였고, 여기에 한준이 가속력을 중상으로 썼고 1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기 신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또 1코스에서는 그 의외로 이 20번 중에 9번 50%에 가까운 연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 빠지기를 너무 서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의 경쟁을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2일. 정석적으로 한다면 1번 중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공간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2번, 3번, 6번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민수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의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조합하는 작전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김희용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김희용도 지금 입상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후반기 코를 뚫어야겠죠.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일단 김한석이 아웃코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인지, 또 김한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쪽에서는 누가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요걸 체크하셔서 최종적인 주가 입상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경주부터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경주는 바로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김민준 있잖아. 김민준 괜찮았는데 지정훈련에서. 근데 아웃코스입니다. 김민준도 찌르죠. 독댕이 나오면 감겠지만 찌르려고 할 거고, 안쪽에 문주엽이, 여기도 체크 포인트가 1번이 버틸 수 있는 기력인지, 모터가 안 좋긴 합니다만 모터 버틸 수 있는 기력인지 체크해야 되겠고, 1번이 안 좋다고 한다면 2번이 1번을 제압할 수 있는 그립인지 컨디션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고, 1, 2번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3번이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열어둬야겠고, 4번 김승택은 모터는 괜찮습니다. 모터는 괜찮은데 일단 스타트나 전술에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5번은 기본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상황에서 부합이 되는 그런 전력으로
축을 가져가고 입장 후보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점이 안 좋다고 한다면 아예 버리고 2번, 3번, 4번을 2, 3, 4, 2, 3, 5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는 딱 편성 보고 김응선이 김정글 모터가 별로니까 김응선이 접고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 감을 수도 있고 히지도 가도 5번이 축으로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18번 모터를 잡은 곽현성이 2코스의 포진에 있습니다. 모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죽 좋으면 랭킹 1위를 찍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118번 모터는 제가 경정 톡톡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내일도 경정 톡톡에서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 정도로 118번 모터가 좋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고 2번을 상대로 홍진수, 김동경, 김응선이 도전장을 내민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곽현성이 제대로 압박을 하지 않고 역습을 하지 않으면 홍진수가 1코스는 좀 탑니다. 자, 16기, 15기, 14, 15, 16 특징이 1코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건데요. 홍진수도 한 방이 있는 만큼 바깥쪽에서 크게 날라오지 않고 스타트 싸움에서 버틸만 하다라고 한다면 홍진수가 일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기에 주선보리를 피하느냐고 애를 먹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굉장히 좀 욕심을 냈던 그런 상황인데 자, 배당은 자, 김동경 빨리 자, 이렇게 고생했던 선수들이 전반기에 고생했던 선수들이 후반기는 좀 편하게 미리미리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현장 추천 경주죠. 4경주 그리고 6경주 여기도 일단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진수가 플라잉 여파를 좀 겪고 있는 듯 보이고 또 나정호도 플라잉을 연방을 해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16기 유망주였는데 대표 선수였는데 완전 지금 나정호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은 원래 약하지만 플라잉 스타트는 그래도 나정호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자, 얼마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지 체크해 보시고 일단 여기도 조성인이 홍기철이 스타트를 0.2대 끊으니까 조성인이 조금만 빨리 끊으면 6번이 접고 들어와서 나정호까지 접고 들어와서 김인혜와 안쪽 선수들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조성인 자체가 0.2대 끊고 나정호, 홍기철을 못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찌른다라고 한다면 조성인이 또 후착이나 3착으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부진을 보이는 경우 안쪽에서는 김선웅이 1코스에서 기습을 때릴 수 있고 3번 김인혜가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만큼 6번을 믿고 가? 그러면 6 넣고 안쪽을 훑어가면 되지만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1번, 3번을 좀 공략하는 그런 작전을 세워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종덕은 기본적으로 팔리는 인물이고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았던 건 3번, 4번입니다. 특히 구영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반기와 전반기 말 사이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많이 찾은 그런 모습인데 자, 소경주 계속 9위 나옵니다. 구영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의지도 상당히 충만하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주목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자, 정세혁도 선회력은 중상, 가속력은 중하. 그러면 가속력만 보완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속력은 일단 스타트로 보완할 수 있고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탄력을 살려서 붕붕붕을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터가 안 좋다고 해서 관가하지 마시고 2번을 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1번, 4번의 우승 대결 구도 속에 김보경도 플라잉하고 왔죠. 자, 이승일, 정세혁, 박정아가 2번, 3번, 6번이 변수로 입상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 만큼 자 1번 4번 중에서 축을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고 자 박종덕도 좋고 구영구도 좋은데 일단 어떻게 보면 복숭에서는 구영구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요주의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리고 육경주 같은 경우는 자 김종민, 서머가 있습니다. 자 김종민을 중심으로 김종민의 전술 선택에 따라서 남은 한 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공격적인 전략, 어떤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 나올지는 자, 음성과 문자를 좀 참고하시면서 현장에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민이 절실하지가 않고 좀 독하게 우승권을 노리기보다는 입상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는 자, 편성을 잘 만난 최영재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술적으로 정인교 이 코스에서 진짜 정인교는 자,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절실하면 정인교 이 코스에서도 기똥차게 찌르고 붙어 돌고 다 합니다. 근데 절실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는 뭔가 좀 느슨한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전두식도 기회가 되면 잘 받아먹는, 연습 내용은 전두식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터 자체는 신현경께 훨씬 더 좋습니다. 모터 훨씬 좋기 때문에 2번, 3번이 어중간하게 공간을 노리는 사이 신현경이 휘가 찌르거나 크게 붙어 들어와서 간다라고 한다면 직선발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후착 선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권해드립니다. 일단 최영재를 축으로 권해드리는 이유는 자, 뭐 스타트감도 괜찮았고 일단 축으로 팔리는데 만약에 이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배당을 노리는 그림은 최영재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배당을 노릴 거면 최영재를 부러뜨리고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앞서 말씀인 2번, 3번, 4번 입상 후보들을 상황으로 묶어가는 그런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이 부러지면 대박입니다. 바로 대박이기 때문에 쌍승 뒤집기와 이변 전략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영재가 축으로 팔리지만 조심스럽게 대박도 기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상을 굉장히 좀 고민했습니다. 막 1대가리 났다가 4대가리 났다가 5대가리 났다가 고민인데, 일단 여기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것은 2번 조승민입니다. 조승민이 최근에 조기태 동생으로 기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 순위권의 변수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민아는 스타트를 잘 주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 조승민보다 더 내려놓고 일단 윤동호냐 이용세냐 정민수냐, 이용세나 정민수를 보면 김도희와 묶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윤동호를 세게 본다면 조승민을 앞서 말씀드린 조승민까지 묶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최종적인 축과 입상 후보 선별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축구도입니다. 자,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도전 상대는 이진우와 최강성 순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종희는 플라잉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플라잉 복귀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웃코스고, 자, 1코스를 잘 타는 손지영이냐 아니면 기록이 잘 나온 김한석이냐, 제가 봤을 때 둘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석이 스타트를 잘하지만 손지영도 1코스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잘 하기 때문에 두 선수 안에서 답을 찾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이진우와 최강성, 이진우는 김한석이 좀 세게 갔을 때 같이 묶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최강성은 황희태와 이종일을 상대로 붙어들기와 히치를 한 다음에 추격전을 통해서 선두권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이진우, 아직까지 페이스가 안 올라온 이진우보다는 최강성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일단 김민준을 축으로 가져가는데 송근성이 지금 중화를 썼단 말이죠. 근데 1코스는 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민준을 상대로 스타트를 나오지 못해서 감긴다고 한다면, 휘감기를 한다면 장수영이나 이지수, 기광서 쪽에서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바깥쪽 3, 4, 5. 그 중에서도 5번 이지수가 7번 모터, 이 7번 모터 유명하죠. 그 전에 송근성이 탔을 때도 연속 입상을 했고, 곽현성도 연속으로 타서 좋은 성격을 거졌고, 박진서, 홍기철, 윤동호까지 탔던 선수들은 다 한 번씩은 우승과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장수영, 기광서보다는 이지수, 2번을 세게 본다면 바깥쪽에 이지수를 1순위로 가져가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자, 찌르면은
1번이 송근성이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송근성이 직접 머리로 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송근성의 컨디션 1번을 체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하지만 자, 요거 때문에 안 좋은데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하는 중급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를 통해서 또 1코스기 때문에 기습을 통해서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만큼 자, 중하 썼다고 약간 얘는 밀리네 라고 하는 것보다 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여민정이 지금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관건은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2번 이경섭입니다. 여민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경섭이 딴 코스는 몰라도 1코스, 인코스에서는 욕심을 내는데요. 깔끔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민정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다 찌를 겁니다. 다 찌를 겁니다. 그러면 입상의 한 자리를 꿰찰 수가 있는데 아예 이경석도 중하 썼죠. 가속력을 중하. 그리고 전에 탔던 이민아도 중하를 썼습니다. 근데 이민아도 4착과 2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자, 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경섭을 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체크한 후에 괜찮다. 기록이 밀리지 않는다. 지금 7초 03 나왔는데 실전 가서 7초대가 아닌 6초대 중후반이나 8대나 9대 나오면 입상으로 해볼만 하고 자, 머리로 놓는 건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3번 한종석을 중심으로 찌르는 3위 그리고 바깥쪽에 날라오는 4번, 5번, 6번인데 일단 4번, 6번을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이경석과 한종석이 스타트를 어중간하게 끝냈는데 김동민이 스타트를 훅 끊어버린다. 그러면 또 사놓고 바깥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기도 일단 한종석이 지정훈련을 주었기 때문에 축으로 팔리겠지만 자 2번의 가능성 그리고 4번 넣고 변수 노리는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민정만 빼고는 가능성이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118번 모터의 곽현성까지도 곽현성 아시죠? 자 118번 모터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뗏목 44번 모터를 곽현성에 준다고 하더라도 곽현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곽현성의 컨디션까지 체크해 보시고 다양하게 한종석이 팔리겠지만 2번, 4번 또 6번의 입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다양한 접근 방법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한진이냐 6번 서이냐 중간에 김기한, 김치현, 김선웅, 문지엽은 모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김선웅은 4경주 1코스 개인적으로 4경주 1코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센터 코스는 조금 한 번 더 보고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고 이경주에 1번 탔던 문지엽도 모터를 체크해야 됩니다. 김기한은 지정훈련에서 좋았던 전력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일단 스타일 자체가 삼복승맨 자, 맨날 말씀드리는 농구의 식스맨 경정은 삼복승맨 자, 김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축한다면 1번이냐 6번이냐 6번이냐 1번이냐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한진의 모터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실제로 1차에서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2차 때 인센터에서는 그나마 좀 시속을 주도하면서 선두권에 올라섰는데 강한 맛은 좀 부족했다. 자, 모터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서희 같은 경우에는 모터 자체는 검증이 됐습니다. 주은석이 100% 연대율을 우승 3번, 2착 1번. 이상하게 주은석이나 심상철이 만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 좋아집니다. 자, 서희도 온라인이 괜찮았고 또 기록도 좋기 때문에 자, 접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휘지를 갔을 때 또는 휘감기를 갔을 때 한진이 둘 중 하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어서 자, 저는 6번을 놓고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감으면 대차게 감기 때문에 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3경주는 일단 정주현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지정훈련에서 기록만큼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뭐 굳이 휘감지 않더라도 휘감아 찌른 다음에 직선에서 뻗어주는 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감아준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호재를 맞겠지만 일단 안쪽도 김승택, 김정구도 스타트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정주현이 오늘처럼
나 오늘 안 감아도 니들은 다 이길 수 있어. 나 직선발 굉장히 좋아. 뭐 이런 느낌으로 공간을 판다라고 한다면 인코스가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자 입상 후보 선별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경주 빼고는 정말 줄타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줄타기 잘해야 되고 줄을 잘 타더라도 누구 하나 빼면 꼭 그 뺀 선수가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에 3번에 3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전. 배민이 생각보다 아까는 강하게 볼 수 없는 편성이었지만 여기는 입상 후보로 눈여겨봐야 되고 박원규는 27번 모터를 다시 받았죠. 2착, 1착, 2착, 6착을 했던 그 모터 27번 모터를 직전에 잡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현만큼이나 박원규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계속 찌릅니다. 자, 휘감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선수들 그래서 3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14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지만 여기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는 편성인 만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축 싸움인데요. 축을 누구로 놓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기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15경주는 우열 리턴을 합니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인데 의외로 지정훈련에서는 김웅선이 좋았지만 김웅선이 선회력을 중화. 심상철은 뭔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좋은데 안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쭉쭉 뻗는다는 느낌이 없었죠. 좋으면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연습 보고 나서는 1-3을 봤는데 기록을 보니 또 3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이 더 빠르고 김재윤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휘지를 보면서 역습을 보면서 자, 기본적으로 기본을 보는 작전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쌍승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김웅선도 임 빠지기를 잘하죠. 그리고 입상 후보 김태경, 전두식 두 선수가 삼복승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인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입니다. 자, 온라인. 자, 요즘에 뭐든 경주는 안 그러지만 온라인도 지난주 같은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도 정말 어이가 없었죠. 기록은 3번 김종고가 제일 빨랐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김강인이 탑을 찍고 한 점 이상 나와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온라인을 왜 2번 찍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황만주 그리고 윤동호의 시속이 좀 앞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번 사재준과 5번 박준현, 6번 정세혁이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찬은 정말 탄력이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축과 도전 선수를 선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황만주가 강하게 치고 나오지 만약 엇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둘이 엇비슷하게 나오면 황만주는 넘어가려고 할 거고 홍기철이 뒤로 빠졌을 때 윤동호가 역습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축은 4번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까보시기 바랍니다. 1, 2번이 얼마나 나오나 4번을 상대로 얼마나 맞불을 놓을 수 있는지 조금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저는 복승축은 4번을 보고 있고 4번을 세게 보기 때문에 일단 안쪽 버텨주는 그림 그럼 바깥쪽에 박준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록이 2승1 첫 번째는 3구 그 다음에 5일 나왔는데 나머지 선수들 조승민이 3위 그 다음에 30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도 축선별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미리 뭐 2승1을 복승축으로 보고 갈 수가 있겠지만 조승민이 1번 3번이 1번 4번이 싸워서 5번 6번이 파고드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는 1번을 상대로 4번이 직접 역습을 해서 자력승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승민을 배당의 핵으로 보시고 일단 여기도 사전 스타트를 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 17 모두 사전 스타트 그 후에 답을 찾는 그런 전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제가 7월 달 들어서 1등을 아직 못했습니다. 주간 적중률 1위를 못하고 첫 주에 2위, 지난주에 3등을 했습니다. 적중률 3위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성적을 냈지만 실전에서 목요일은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좀 저는 갈증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우승에 대한 갈증, 1위 포디움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갈증,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최소. 그리고 실전 예상도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번 주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편성이 더럽게 어려울 때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집중해서 주권을 잡고 또 현장에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닭공입니다. 닭공. 공격으로 수요경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